바닥을 잡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단기 바닥을 잡는 방법을 좀 여쭤볼 텐데, 네. 대표님께서 지금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이렇게 공식이 있는데, 5분봉 3틱 룰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5분봉을 보면서 이 3틱을 확인해서 바닥을 잡는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이 5분봉 3틱 룰, 그리고 이제 15분봉 3틱 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차트를 쭉 봐오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고민들을 많이 들어보다 보니까 대부분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어떤 상황에서 실패를 하는가, 그걸 좀 찾아봤어요. 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매매를 했길래 실패를 할 확률이 적은가.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는 내가 진입을 했을 때 물려서 손해를 보는 그렇죠.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승률이 높은데 저 사람들은 왜 승률이 낮을까? 그래서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지인들이 많이 물어봤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진입 시점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면서 자료를 받아서, 그리고 제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차트를 돌려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진입했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돈을 벌고 빠져나올 확률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높은 데서 진입을 한 사람들은 살아나올 확률이 상당히 적었고, 아래서 잡을수록,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투자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아래서 잡은 사람일수록 이제 수익률이 좋았는데, 그러면은 대체 내가 이거를 어떻게, 공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남들에게 설명을 해주려면 그렇죠.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5분봉 3틱이고, 5분봉 3틱이 뭐냐면 결국에는 차트가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횡보를 하다가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위든 아래든, 저희는 아래로 설명을 할게요. 아래로 이탈을 하게 되면 캔들이 쭉 가다가 훅 빠지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거를 1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빠졌어, 그러면 여기서 사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1틱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봉, 5분이니까 5분이 지난 다음에 다음 봉이 갱신이 됐을 때를 또 지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이 이전 봉과 마감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 봉과 앞에 봉은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한 번 떨어진 게 1틱이 아니라 이거를 마감가가 비슷하면 하나로, 이 자체가 하나의 1틱이 된다. 그 다음 것도 같이 묶어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캔들이 두 개가 갱신이 됐지만 이 두 개의 마감가가 비슷하다면 사실 얘는 이전 우리가 추세를 이탈한 그 시작한 지점부터 지금 현재 마감가까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묶어주고, 그 다음 봉이 갱신이 됐을 때 이 앞에 묶은 캔들보다 좀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전에 우리가 횡보했을 때 민맥스, 횡보했을 때 변동성이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200불이었다. 근데 지금 캔들이 하나가 한 300불 혹은 뭐 한 250불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면 이전 변동성만큼 한 캔들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얘를 한 캔들로 쳐주는 거예요. 또 그거는 하나로. 그러면 캔들이 두 개가 지금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2틱이 빠졌다고. 2틱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틱제에서도 빠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내가 상황 판단을 해서 진입을 해봐도 괜찮다. 여기서부터는 내 재량에 따라서 이제 진입 근거를 가지고 진입을 해도 괜찮다. 진입 근거는 캔들 패턴,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호가창,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오더북이라고 하죠. 이 세 개를 가지고 진입 시점을 내가 판단을 내려서 여기서 진입을 할지, 아니면 캔들을 하나 더 볼지, 혹은 5분봉이 아닌 15분봉으로 바꿔서 내가 지켜보다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진입을 하라. 적어도 요거까지만 버티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일은 적다. 그렇죠. 적어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물리지는 않고 최소한의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다. 그러면 방금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들에서 일단은 저도 이게 좀 궁금했는데, 5분봉 말고도 뭐 3분봉도 있고 1분봉 더 짧은 봉도 있고 그리고 15분봉도 있는데, 일단은 5분봉을 가장 기준으로 두셨던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뭐 딱히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건 결국엔 통계적인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분봉, 15분봉, 그리고 뭐 1분봉도 당연히 저는 옛날에 봐보기도 했었고, 3분봉도 있죠. 그거를 봉을 쫙 보니까 캔들 패턴이 가장 이쁜 형태, 그리고 가장 이게 아름답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네, 아름다운 형태를 취하는 게 5분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5분봉 3틱을 적용했을 때 제가 과거 차트를 돌려보면 5분봉 3틱, 15분봉 3틱이 가장 확률이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5분봉 3틱, 15분봉 3틱이라고 이제 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분봉은 15분봉은 더 긴 호흡으로 보는 건데, 만약에 이제 5분봉이 3번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 이후에 3틱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긴가민가 할 때 15분봉으로 바꿨을 때, 그쵸. 조금 더 어떤 단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지점이 어떤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15분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계단식 하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질질 흐르는 장. 그러니까 내가 보통 급격하게 한번 딱 빠지고 나서 갑자기 천천히 흘러요. 내리긴 내리는데 이전 캔들보다는 분명히 좀 더 내려갔는데 굉장히 천천히 지지부진하게 흐르는 장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럴 때 이제 5분봉이 아니라 15분봉을 보면서 진입 시점을 더 늦추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주식과 코인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주식은 어떤 악재가 있으면 그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잘 안 올라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NC소프트죠. 네, 최근 NC소프트 주가를 보시면 그쵸, 네, 지금 뭐 30만원 초반, 30만 5천원 뭐 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8만원부터 거의 일주일 넘게 계속 흐르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등이 거의 안 오고. 하지만 코인은 그거랑은 좀 다르게 변동성이 굉장히 높고 어떤 호재, 악재 이런 거보다 마켓 메이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사람들의 심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게 장기간 동안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5분봉 기준으로 뭐 3틱이 나오려면 보통 45분에서 뭐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정도 기다리면 거기가 바닥이 아니더라도 내가 웬간에서는 큰 문제 없이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뭐 확률적으로 제가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뭐 한 7-80% 정도는 무난하게 내가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 문제라는 건 몰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표님께서는 사실은 이 500만 원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신 이 과정의 핵심 자체가 5분봉 3틱 룰에 있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5분봉 3틱을 항상 공식을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5분봉 3틱에 의한 기다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순간까지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순간까지는 적어도 기다림을 가지고 이 칼날을 그때까지 계속 피해 나가야 된다는 게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이걸 다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부분은 들어가면서 다 물리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뭐 장기 투자든 상관없이 보통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라는 부분들이 핵심인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분봉 3틱 룰이 자 요런 원리면은 뭐 모든 코인이 다 동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코인들에 다 통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부 거래량이 작은 잡코인들한테는 솔직히 비추고요. 잡코인인데 사실 그런 것들은 차트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마켓 메이커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비트, 이더 정도에만 적용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만 원칙을 적용하시고 사실은 모든 어떤 차트적인 분석이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너무 낮고 그리고 맞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낮은 코인에게는 어차피 적용이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너무 멋대로 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어쨌든 3틱이 어디인지를 잡는 기준인데 같은 3틱에서 이제 3틱까지 왔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더라도 또 캔들 안에서 또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3틱까지 기다렸는데 수익을 갖다 이제 좀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을 보통 해야 될까요?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더북, 호가창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호가창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롱 포지션 잡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걸 봤을 때 매도가 계속 나오죠. 가격이 떨어질 때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 호가창이 어느 순간 매도가 약해지면서 매수가 버티고 탈칵 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는데 이게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매수가 탁 치고 오면서 버티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진입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옷가창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미 캔들 패턴과 5분봉 3틱, 15분 3틱으로 기다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바닥까지 왔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오더볼 보고 진입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승률이 좋죠. 단순히 그냥 오더복만 보고 아무 때나 들어가면 망합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이건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네네.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대표님도 말씀 주셨고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 모든 어떤 투자 현상들을요 너무 단순화하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아주 복잡 미묘한 상황들을 우리가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두려운 게 이제 하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진짜 하락이 아닌 경우 좀 뭔가 미끼를 던지는 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3틱 룰을 고려를 할 때 우리가 또 이게 진짜 하락인가 가짜 하락인가를 사전에 조금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가이드가 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거는 우리가 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이제 뒤에서 그렇죠. 나올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저걸 알면 거의 뭐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사실 이거까지 분간해서 미리 판단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 능력은 저도 갖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갖고 싶습니다. 이런 너무 이게 참 그래서 투자가 정말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5분봉 3틱 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바닥을 잡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 좀 단기 바닥과 찐 바닥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등락을 거듭하지만 더 이제 또 흐름을 타다 내려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찐 바닥을 잡는 방법을 정말 좀 가장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찐바닥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찐바닥이 아닐 확률도 있다는 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이게 결국에는 하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등이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앞면이 나오면 올라가고 뒷면이 나오면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처음에 뒷면이 나왔어요. 그럼 내려가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 뒷면이 나와서 내려가죠. 근데 이게 계속 2의 제곱으로 해서 항상 뒷면이 계속 나오진 않잖아요. 뒷면이 5번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냥 기대값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기대값.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대값을 보고 베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찐바닥 찾기도 그거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계단식 하락 혹은 어떤 하락이 왔을 때 이 하락의 폭이 크면 클수록 내가 반등이 오는 시점 그 아까 말하는 오더북에서 걸리는 시점들 털컥 걸리는 시점 그런 데가 찐바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무조건 이기는 방법 뭐 모든 알트코인들 모든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20%에서 40% 빠졌을 때 그런 날들이 1년에 한 번 뭐 있어요. 그런 날들 너무나도 이거는 그냥 사면 돈 벌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오는데 기다렸다가 잡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런 날들을 그러면은 그런 날들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는가? 결국에는 확률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단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참았다고 가정을 하면 아래에 갈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위로 그렇죠. 베팅을 했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찐바닥을 잡는 거는 우리가 이 과정들을 잘 참는 거. 사실 이게 가장 찐바닥 잡는 거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을 잘 참는 것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참아서 내가 바닥을 잡을 때 오더북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노하우들 캔들 패턴, 오더북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결국에 찐바닥이라고 하지만 뭐 대단한 건 없는 거죠. 모든 기법들은 다 똑같은데 찐바닥이라 하는 거는 가짜 바닥은 이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어떤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탈을 하면 이거는 찐바닥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그렇죠. 여기서 반등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그런 바닥들이고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반등인 거고 진짜 찐바닥은 이 추세를 이탈을 해서도 계속 내려가는 거. 근데 이 내려가는 게 쌓이면 쌓일수록 정말 거기가 찐바닥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반등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도 아직 반등을 안 했다라고 하면 베팅을 좀 과감하게 해도 되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이런 자리들을 잡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연습이 많이 될수록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겠네요.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늘어난다기보다는 내가 많은 장세를 경험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풍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개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뭐 50개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평상시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평상시에는 뭐 평이한 장이기 그죠. 때문에.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어떤 장세가 발생을 하면 사실 패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 그렇죠. 장세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랑 연결이 좀 되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임해야 되는지가 네. 저는 좀 많이 이제 느낌이 많이 오는데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아마 좀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른 질문이 될 텐데, 자, 이렇게 만약에 바닥을 이제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단기 바닥이라고 잡았지만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바닥을 애초부터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뜻하지 않은 가격 조정이 일어나서 이 패턴이 벗어나게 됐을 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호불호가 갈립니다. 예, 손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저처럼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일단은 손절보다는 물타기 위주의 매매를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이름을 그냥 순환매라고 붙이긴 했는데, 사실 거창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사실 순환매라는 용어 자체가 주식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예를 들어 이번에는 철강이면 다음에는 뭐 제약이고 다음에는 뭐 반도체 주고 이렇게 경기가 순환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순환하면서 펌핑하는 걸 순환매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좀 같은데 결국에는 순환매수 매도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물타기 하면 가장 큰 문제는 물을 타면 탈수록 나중에 물 타는 게 별로 효과가 없어집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네요. 네, 내가 처음에 10개를 샀는데 다음에 10개를 사면 20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래에서 10개를 사면 평단이 그만큼 안 내려오죠. 처음에야 50% 평단이 내려왔겠지만 그 다음에 33%, 그 다음에는 뭐 20몇 % 이렇게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물 타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물을 탈 때 거의 제곱수로 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틴게일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물 자체를 몇 번 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 레버리지를 높게 끌어다 쓰게 되면 청산가가 굉장히 근접해 오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변형한 게 결국에는 내가 물을 탔지만 약간의 반등이 오면 그거 물탄 수량을 정리하겠다. 일정 부분 정리해서.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이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 쭉 차트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차트가 그냥 일렬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죠. 내려가다가 살짝 올라가다 내려가다 살짝 올라가다 내려가다 살짝 올라가다가 진짜 아까 말한 찐바닥이 오면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내려가다가 살짝 올라가는 그 부분에서 내가 이제 약간의 이득을 얻고 팔고 또 그 아래에서 또 살짝 약간의 이득을 얻고 팔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내 평단은 좀 더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일부 물량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만큼 물을 탔을 때 평단이 더 많이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담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물타기라면 예를 들어 100원에 샀으면 90원, 80원, 70원 이렇게 물을 타서 50원까지 내려가면 평단이 75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75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타기라면 제 거는 100원에서 90원까지 떨어졌다가 92원까지 가면 90원에 산 거를 92원에 사면 2원이 이득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면은 거기서 깔짝 이득을 먹고 다시 떨어져요. 그러면 뭐 80원에서 또 물을 탔어요. 근데 83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또 3원의 이득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평단은 실제로는 100원이었지만 중간에 2원, 3원 이렇게 조금씩 빼먹었기 때문에 어쨌든 평단은 100원이 아니라 더 아래로 내려올 테고 그리고 나중에 아래에서 정말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런 찐바닥이 왔을 때 물을 탄 거를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해서 앞에서 발생한 손실들을 메꾸고 이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순환매의 가장 큰 포인트는 언젠가 오른다. 그러니까 떨어짐이 있으면 오름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서 오를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 오름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순환매의 어떤 기본적인 방법이고 사실 근데 이게 싫으신 분들 왜냐면 이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도 그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그쵸. 사실은 좀 경험이 조금 있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지금 이 방송을 지금 촬영하는 게 6월 21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
6천에서 29,000까지 올랐고, 네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이 있는 날 혹은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은 포지션을 잘 안 잡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새벽 1시쯤에 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네. 질문지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네. 이제 연습을 하다가 네. 이제 코인이 움직이길래 네. 쇼 포지션을 잡았어요. 네. 26,500에서 29,000까지 올라가 사실 쇼 포지션 잡으면 거의 죽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아, 네네. 네, 거의 죽었다고 보면 되는데 쇼 포지션을 잡아서 탈출을 했고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네. 1년의 과정들이 바로바로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연습 없이는 그렇죠. 네, 내가 이론만 알고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네, 거죠.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나는 분명히 강의도 열심히 들었고 이론적으로 빠삭한데 막상 저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매매를 많이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제 스타일인 거고 이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손절을 하고 그렇죠. 다시 위에 잡고 또 손절하고 위에 잡고 이런 형태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제 방법이 무조건 옳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딩에서는 손절을 빠르게 하는 게 네. 조금 더 이제 약간은 많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방식으로 좀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부분들 이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자, 어떤 코인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가장 좋을 텐데 우선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좀 다르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펌핑되는 코인들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뭔가 수익을 거둬야 된다는 어떤 강박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코인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리고 선택 기준들이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자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시점에 거래할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일단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겠죠. 거래량과 변동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단타는 비트랑 이더리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래의 대부분은 비트와 이더였고 90% 이상이 그리고 단타를 칠 때 불장일 때야 현물로 뭐 자발트들도 하고 그랬지만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비트와 이더. 근데 이제 비트와 이더도 조금씩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이더 올라가는 것보다 비트가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럴 때는 비트코인이 유리하겠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차트를 비트와 이더 차트를 동시에 띄워놓고 보면 똑같이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반등이 올 때 그 반등의 강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날. 어떨 때는 비트가 더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더가 더 좋을 때가 있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더에 오늘은 이더로 단타를 칠지 비트로 단타를 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발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나는 높은 수익을 얻고 싶어서 꼭 자발트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를 드리면 가능하면 안 하면 좋은데 가능하면 안 하면 좋은데 이제 수익 코인이라든지 뭐 아비트럼이라든지 이렇게 상장을 하고 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거나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몰리는 그런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 코인들은 한번 거래량이 몰리게 되면 마켓메이커들이 보통 작업을 많이 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정말 잡코인이 아닌 이상 정말 이거는 누가 헤쳐먹으려고 작정치고 작업을 걸지 않는 이상은 보통 그 여진이 꽤 오래 갑니다. 페페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 밈코인이었지만 거의 한 달 넘게 거래량 유지하면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코인들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표나 어떤 패턴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